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저는 남편의 휴대폰이 아니라 제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사람은요, 무너질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뭔가 이상하다 정도로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직접 들켜서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2이었습니다. 남편은 34. 둘은 친구 소개로 만났고 연애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에 끌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례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고 여자를 평가하는 듯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용한 태도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진 않겠구나.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근도 잦았고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지만 그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연애 초반 남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일하는 거 말고는 별로 취미도 없어. 술도 자주 안 마셔. 친구도 많지 않아. 그 말이 참 이상하게도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예물 시계를 차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평생 찰게.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계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녀는 그 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초는 평범했습니다. 둘이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같이 요리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남편은 약을 사왔고 그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남편은 별말 없이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1년쯤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7시쯤 들어오던 사람이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어느 날은 11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식했어. 팀장님이 갑자기 잡았어.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 그 말들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늦음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특정 요일에만 늦었습니다. 그리고 늦는 날엔 집에 들어와서도 표정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피곤하게 일하고 온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기분 좋게 놀다 온 사람처럼요. 그녀는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휴대폰을 아무데나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도, 소파 위에도, 주방 식탁 위에도 그냥 툭 던져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늘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알림이 떠도 그녀 눈에 띄지 않게 그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이상함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녀도 생각했습니다. 요즘 뉴스 많이 보나? 회사에서 연락이 자주 오나?
그런데 남편은 샤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다가 들고 나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정확히 느꼈습니다. 숨기고 있다. 그녀는 한동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괜한 의심으로 결혼을 망치는 건 아닐까? 남편도 피곤할 텐데 내가 너무 몰아붙이나?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그냥 느낌만으로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런데 이상한 건요. 증거가 없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사실 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신발을 벗고 조용히 들어와서 거실을 힐끔 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직 앉아? 그녀는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다렸지. 남편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에게서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담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향수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잠든 남편을 보며 그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어서 그대로 둔 건가? 하지만 다음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고 그녀는 알림창을 보게 됩니다. 딱 한 줄. 오늘 너무 좋았어. 내일도 보고 싶어. 그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정말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림창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건 바람이 아니라 연애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와 주고받는 연애였습니다. 상대는 남편 회사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처음 보는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몇 달 전 가볍게 한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팀에 새로 들어온 애가 있는데 일 잘하더라. 그때 그녀는 그 말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남편 휴대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가벼웠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오빠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오늘은 오빠 냄새가 계속 나요. 그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낸 메시지가 더 끔찍했습니다. 너랑 있으면 집에 가기 싫다. 결혼한 거 후회된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둘은 이미 여러 번 만났고 둘만의 장소가 있었고 둘만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대를 우리 자기라고 불렀고 상대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랑 살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남편은 그녀에게 저런 문장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메시지를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호텔 예약해놨어. 어제보다 더 예쁘게 하고 와. 그 문장은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평온하게, 너무 편안하게, 마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 맞나?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사용 기록, 호텔 결제, 주말 외식, 영화관, 술집. 그녀는 그 순간 자기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 돈 관리는 대부분 그녀가 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돈이 없어. 프로젝트 때문에 지출이 많아.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깨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될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남편이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는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어? 그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뭐야, 왜 그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핸드폰 좀 줘. 남편은 순간 굳었습니다. 왜?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핸드폰.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데?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다 봤어. 그 순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걸렸구나라는 표정을 짓는 순간 이 결혼은 이미 한 번 죽었다는 걸요.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는데.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사람 그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나오자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의심? 너 지금 그 말이 나와?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너 바람 피웠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 그 여자랑 잤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영화는 음악이라도 깔리는데 그 순간 그녀의 집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미쳤었어. 딱 한 번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딱 한 번이면 호텔을 왜 예약해? 딱 한 번이면 카드 결제는 왜 이렇게 많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남편은 무릎 꿇은 채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야, 제발. 나 진짜 잘할게.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녀는 손을 뺐습니다. 웃기지 마. 너 이미 나 없이도 잘 살았잖아. 그녀는 그날 새벽 침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고 남편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울음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새벽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어떤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혼자 남겨질 때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나 오늘 일찍 들어올게.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새벽 무릎을 꿇고 울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을까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가 밥을 먹는지, 그가 웃는지, 그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지. 저는 남편을 믿기 위해 그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결혼은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배신을 겪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의심이 아니라 감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끝냈다고 말해도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마치 모범생처럼 행동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빨라졌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지 않았고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 진짜 바뀔 거야. 너 힘들게 안 할게. 내가 잘할게.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다정함은 사랑이 아니라 위기관리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마다 그의 손끝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만지는 손 알림이 뜰 때의 눈동자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굳는 순간 그런 것들이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야, 나 이제 진짜 안 해. 너 왜 아직도 그렇게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점점 잊어갔습니다. 원래 저는 남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람을 미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감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남편이 끝냈다고 말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남편은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 보였습니다. 출근할 때도 평소보다 머리를 더 만졌고 셔츠도 새로 다린 듯 반듯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구멍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뭐 있어? 남편은 신발끈을 묶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가 있어? 그냥 회사 일이지. 회사 일인데 왜 그렇게 신났어?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나 원래 이래.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렇게 표정 관리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남편 생각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보다 그가 다시 바람을 피울까봐 더 무서웠습니다. 배신은 한 번이면 충분한데 사람은 그 한 번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배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8시, 9시, 10시.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서 시계만 봤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좀 늦어. 회식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식? 그 단어는 이제 제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왜?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히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디야? 남편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식이라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남편은 더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화를 참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그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누군가 옆에 있습니다. 그가 제게 짜증을 낼 때는 항상 누군가 앞에서 자기 체면을 지키고 싶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갈게.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뭘 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있는데. 남편은 순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미쳤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너 때문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눈은 붉고 입술은 말라 있었고 어깨는 잔뜩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내야 한다. 오늘은 진짜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느낌으로 살지 않겠다. 저는 남편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저를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우리 남편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회사가 그 여자와의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회사 근처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손을 꼬집었습니다. 아프게 정신이 날아가지 않도록 택시는 회사 근처에 도착했고 저는 내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회사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1층 로비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가자 제 시야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건물 옆 골목에서 누군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몸을 살짝 기울이고 있었고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편하게 정말 즐겁게 마치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무가 먼저 왔습니다. 아, 진짜구나. 끝냈다던 말, 바뀌겠다던 말, 무릎 꿇고 울던 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걸어갔습니다. 발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와? 그 말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끝냈다며. 남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 가서 얘기하자.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정말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이렇게까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내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필요 있어요. 당신 때문에. 그 여자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저 때문이라고요? 아니, 남편분이 선택한 건데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지금 그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게 저를 더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너 지금도 끝냈다며? 남편은 말을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줄 몰랐어요. 처음엔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편 휴대폰에서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내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아내랑 진짜 끝낼 거죠? 아내한테는 말하지 마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 여자는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다시 고쳤습니다. 알았으면 뭐요? 그럼 더 열심히 지키셨어야죠.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막았습니다. 야, 하지 마. 너 지금 미쳤어?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 미쳤어. 근데 너는? 너는 사람이냐? 남편은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체면이 무너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게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집 가자. 제발.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 나한테 무릎 꿇고 울던 거 다 연기였지?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순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가요. 이런 사람 상대하지 말고.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제 앞에서 그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남편은 그 여자의 손목을 잡고 저를 피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봤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녀 사이에서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녀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혼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집 안 가면 끝이야.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야, 나 지금. 회사 사람들이. 저는 웃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뭐? 내가 나 배신한 건 회사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거야?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진짜 적당히 해.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사람 취급 못 받게 생겼잖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의 체면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게 그거구나. 남편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 상황은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떨렸습니다. 춥지도 않은데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잘못을 뉘우칠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다시 배신할 때 가장 잔인한 칼이 됩니다.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가 함께 살던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혼자 사는 집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용서했지? 그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집이야? 나 곧 갈게. 오늘은 그냥 일이 꼬였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음이 났습니다.
일이 꼬였다. 배신이 일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 진짜 뭐 하는 거야? 너 왜 회사까지 와서 사람 망신을 줘?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화내? 남편은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더 숨 막히는 거야. 너가 나를 믿어줘야 내가 끊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믿어줘야 바람을 끊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이 얼마나 기괴하게 망가졌는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그만하자. 남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뭐?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혼을 말할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혼이 장난이야? 너 지금 감정적으로.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적이지. 내가 감정이 없으면 이혼을 왜 해?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정말 두려워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할게. 내가 그 여자랑 끝낼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의 용서받는 기술, 그의 눈물, 그의 다짐.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끝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시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